내가 초등학교 2학년 무렵의 기억이다. 당시 우리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고 계셔서 학교가 끝나면 학교 안에 있는 보육원 같은 곳에 머무르곤 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 방과 후 학교 같은 거였다. 평소에는 거기 모여 간식을 먹거나 숙제를 하거나 친구와 놀곤 했다. 그리고 5시가 되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날은 평소 하던 놀이가 질렸을 뿐더러 모인 아이들도 드문 날이었다. 그래서 나는 친구 A, B와 함께 학교를 빠져나가기로 했다. 우리가 향한 곳은 이른바 큐피하우스라고 불리던 심령 스팟이었다. 그곳은 인근 석공 작업실 옆에 있는 집으로 오랫동안 주인이 돌아오지 않아 폐가가 되어버린 집이었다. 그 집에는 차고 같은 곳이 있는데 셔터 틈 사이로 보이는 집 안은 망가진 의자나 인형 같은 게 마구 널려져 있어 무척 무서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시간은 3시 반. 우리는 옆에 있는 석공 할아버지에게 들키지 않도록 몰래 집 부지에 숨어들었다. 화단을 타고 담을 넘어 베란다를 통해 2층으로 올라갔다. 다행히도 창문은 열려 있어 순조롭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집안은 폐허에 가까운 모습이었다. 그 모습을 보자 A는 겁에 질려 돌아가자. 선생님한테 혼날 거야. 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와 B는 모험가가 된 것 같은 기분에 취해 점점 안쪽으로 발을 옮겼다. 우리는 2층을 전체적으로 한 바퀴 돌았다. 방은 모두 3개 있었다. 우리가 처음 들어간 방은 여자아이의 방인 듯 했다. 왠지 모르게 깨끗하고 사랑스러운 강아지 장식품 같은 게 놓여 있었다. 그 다음 방은 아기 침대가 놓여 있고 아기들이 좋아할 법한 장난감이 엄청나게 흩어져 있었다. 한눈에 봐도 큐피 인형이 많았던 기억이 난다. 장난감은 다들 허름하고 무언가 알 수 없는 거무스름한 액체가 들러붙어 있었다. 마지막 방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방이었다. 곧이어 우리는 1층으로 내려왔다. 거실은 분위기 있는 서양식으로 멋들어진 소파가 놓여 있었다. 아마 이 집에는 아기가 있었던 모양이다. 아기용 책상이나 의자, 식기 같은 게 바닥에 마구 널려 있었다. 나와 B는 신나서 여기저기 뒤지고 다니고 있었지만 A는 B의 뒤에 달라붙어 떨고 있었다. 서재, 화장실, 부엌, 여기저기를 둘러봤지만 딱히 이상한 곳은 눈에 띄지 않았다. 그럼 슬슬 학교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니까 마지막으로 샤워실을 보고 현관으로 나가자. 다음에 또 놀러 오면 되지. 그리하여 우리는 샤워실을 보러 갔다. 욕조 앞 탈의실에 이르자 B가 혹시 모르니까 현관문은 열어놓고 오자 라고 말했다. 현관은 바로 근처였기에 우리는 문을 열어놓기로 했다. 바깥은 이미 어두워지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그 집에는 시계가 없었기에 우리는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었다. 샤워실에 들어서자 무언가가 썩은 것 같은 지독한 냄새가 풍겼다. 과일이나 야채 같은 게 아니라 무슨 동물 사체가 썩은 것 같은 냄새였다. 토할 것 같이 심한 냄새였지만 무서운 걸 찾으러 왔던 나와 B는 어째서인지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나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다. 학교에서 영웅 대접을 받고 싶은 마음에였을 것이다. 최악의 경우 이 중 누군가 죽어버려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A는 너무 무섭고 냄새도 난다며 샤워실에 들어올 생각을 안 했다. 기묘하게도 고작 한 걸음 차이인데 목욕탕 밖에 있는 A는 나오니까 아무 냄새가 안 난다고 말했다. 욕조에는 뚜껑이 덮여 있었다. 원래 흰색 플라스틱 뚜껑이었을 테지만 이미 검은색으로 변색되었던 걸까. 2층에서 봤던
검은 액체 같은 게 묻어 있었다. 나는 B와 함께 힘을 합쳐 열어보려고 애를 썼지만 너무도 무거워 쉬이 들리지 않았다. 뚜껑은 2개가 있었지만 양쪽 모두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손가락을 뚜껑과 욕조 사이에 밀어 넣으려 하는 순간 내 손톱 사이로 무언가가 비집고 들어왔다. 기분 나쁜 나머지 손을 빼보니 가늘고 짧은 머리카락과 긴 머리카락 2가닥이 중지 손톱 밑에 꽂혀 있었다. 그걸 보자 나와 B는 무서워져 도망치기로 했다. 하지만 겁에 질린 모습을 보이는 건 부끄럽다는 생각에 우리는 애써 태어난 척했다. 이제 슬슬 질린다. 하나도 안 무서우니까 돌아가자. 하지만 분명 열려 있었던 샤워실 문이 어느새인가 닫혀 있었다. 우리는 A의 장난일 거라 생각해 문을 향해 소리쳤다. 야, A, 이런 장난은 그만해. 하지만 A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인기척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샤워실은 불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어 사람이 밖에 있으면 실루엣이 보여 바로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문 밖에는 그 누구의 모습도 보이질 않았다. 시간이 차차 지나면서 우리는 점점 진심으로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우리는 펑펑 울며 문을 두드리고 A에게 도와달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오지 않았다. 결국 힘이 빠진 우리는 여기 있다 보면 누가 와서 도와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구조를 기다리기로 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욕조에 등을 기댄 채 문을 바라보며 기다렸다. 10분 정도 지났을까? B가 울기 시작했다. 이제 우린 틀렸다느니, 죽을 거라느니, A도 벌써 죽어버린 게 틀림없다느니 부정적인 말들을 마구 늘어놓았다. 그 순간 등 뒤 욕조에서 소리가 났다.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너무 무서워 뒤를 돌아볼 수조차 없었다. 다시 소리가 난다. 젖은 천을 비비는 것 같은 소리. 나는 마음을 굳게 먹고 뒤를 돌아봤다. 분명 닫혀있던 뚜껑 중 한쪽이 열려 있었다. 우리는 겁에 질려 다시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하지만 아무 응답도 없었다. 소리는 계속 들려온다. 뚜껑이 열려있는 탓에 소리는 너무나도 선명했다. B는 고개를 숙인 채 중얼중얼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다.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B의 목소리는 아니었다. B는 여자아이 같은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낮고 흐린 목소리라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나는 문에 등을 댄 채 욕조를 바라보고 있었다. 무언가가 나올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이런 곳에 온 걸 진심으로 후회했다. 집에 돌아가게 된다면 엄마와 선생님한테 사과하자. 머릿속에는 그 생각뿐이었다. 그 와중에도 소리는 계속 들려온다. 욕조를 바라보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겠다. 그 순간 작은 손, 아기 손 같은 게 열린 뚜껑 틈새로 보이는 걸 알아차렸다. 나는 무심코 토해버리고 말았다. B는 아직도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야, B, 도망치자. 응? 정신 차려. 나는 B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지만 B의 눈은 초점이 없고 입에서는 침이 흐르고 있었다. 나는 혼절할 듯 울고 있었다. 그 순간 문 너머에서 인기척이 나는 게 느껴졌다. 욕조에서는 지금까지 들려오던 것과는 달리 신음소리 같은 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누군가
우리를 도우러 와준 것이라고 생각한 나는 기뻐서 문 쪽을 바라봤다. 거기에는 유리에다가 얼굴과 손을 꽉 붙인 여자의 실루엣이 떠올라 있었다. 앞머리를 절반으로 나눈 단발머리의 여자가 입을 크게 벌리고 우리를 보고 있었다. 얼굴을 꽉 붙이고 있었기에 표정까지 확실히 눈에 들어왔다. 여자의 입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무언가를 말하는 듯 했다. 말을 하고 있다는 건 알겠는데 내용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 어째서인지 눈을 돌릴 수가 없었다. 여자는 양손을 천천히 무겁게 들어올리더니 엄청난 힘으로 문을 쾅 하고 내리쳤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나는 정신을 잃고 말았다. 눈을 뜨자 우리 집이었다. 아무도 없는 방에 나 혼자 있었다. 방에서 나오니 거실에는 어머니가 계셨다. 어머니는 울면서 나를 꼭 껴안았고 그간 있었던 일을 말해주었다. 내 기억에 나는 그 집에 한두 시간가량 있었다고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틀 가까이 그 집에 있었다는 것이었다. A는 우리를 두고 먼저 집으로 돌아갔지만 다음날 학교에 나랑 B가 나오질 않았다고 한다. 그날은 무서워 선생님에게 말도 못 꺼냈지만 집에 돌아간 후 A는 자기 부모님에게 우리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그리고 경찰이 출동했을 무렵 나는 샤워실 안에서 기절한 채였다고 한다. 어머니의 말에 따르면 왼쪽 허벅지에 무척 작은 이빨 자국이 남아 있었다고 한다. 나는 어머니에게 울면서 말했다. B가 이상하게 돼서 막 이상한 말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자 어머니는 B군은 지금 병원에 있어. B군을 만나고 싶니? 라고 물었다. 나는 만나고 싶다고 대답했다. 그럼 내일 만나러 가자. 하지만 B군을 봐도 울면 안 돼. 큰 소리도 지르면 안 돼. 알았지? 약속하는 거다. 다음날 B를 만나러 가자. 아니나 다를까 B는 그 모습 그대로 이상한 말을 침대에 앉아 짓거리고 있을 뿐이었다. 그 이후로 나는 무서워져 B를 만나러 가지 않았다. A와는 아직 연락이 닿고 있지만 B에 관한 이야기는 서로 꺼림칙한 탓에 피하고 있다.